지금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설명을 안 하고 좀 넘어가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조직행동론을 필수 과목으로 다 듣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직행동론을 또 듣지 않고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이 부분을 배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하는 걸 원래 지금 해야 되는 주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마디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어떻게 리더가 구성원들을 동기유발시켜서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냐. 구성원들을 동기유발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동기유발시킨다. 물론 이제 다른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동기유발시키는 거죠. 근데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목표 설정 이론과 부름의 기대 이론을 근거로 완성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설정 이론과 기대 이론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아예 해주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목표 설정 이론, 기대 이론이 들어가 있는 동기부여 이론을 끄집어 왔어요. 문제는 동기부여 이론을 하다 보니까 그거 두 개만 하기는 또 좀 여러분이 전체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려워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동기부여의 기본적인 개괄은 물론 동기부여 전체를 다 가져오진 못합니다. 너무 또 그 자체가 방대해요. 리더십처럼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학기 내내 가지고 갈 수, 한 학기가 쭉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조직행동론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임창희 교수님이 지은 조직행동론 앞에 표지 이제 바로 떠들면 이런 도표가 하나 나와요. 즉, 조직행동 연구 주제들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투입 요소가 있죠. 인적 자원을 투입하죠. 인적 자원은 개인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성격, 능력, 학습 능력, 지각 이러한 요소들이 솔직히 영향을 미치는 이게 이제 개인 수준에서 연구하는 주제들이고 집단 수준이라고 하는 건 실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어떤 상호작용하는 집단체. 근데 조직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집단들이죠. 조직과 집단은 정의가 동일해요. 실제 집단의 정의나 조직의 정의나 동일해서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했었어요. 조직이란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조직이다라고 이 내용을 했었죠. 근데 집단이라고 하면 동일한 정의라고 하면 그럼 구분이 뭐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건 더 큰 범위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집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게 이제,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는, 이제 조그맣게 떨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집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조직, 집단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건 동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게 이제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주제들은 즉 사람들 간에 아까는 개인은 혼자예요. 혼자 내가 무엇인가 이걸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 태도예요. 내가 어떤 성격이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의지력이 강하다, 뭐하다, 이건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스스로 내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내가 학습을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다 개인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혼자 벽 보고 떠드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벽 보고 떠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앞에 지금 모니터 하나 있고요. 모니터에 카메라 지금 하나 있어요.
거기 보고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있죠. 이게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인가? 원래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이상,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이 작은 단위 단위를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사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그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들 간에 뭔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권력 정치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범위로 조직 변화라거나, 이제 조직의 스트레스,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조직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인사관리 정책,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결국 인적 자원을 투자해서 인적 자원의 개인적인 속성, 집단적인 속성, 조직 전체의 환경적인 속성, 이게 이제 외부 환경 말고 조직 내부에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실제 생산성 혹은 직장 생활의 만족 이런 부분에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표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강의에서는 어떻게 리더가 구성원들을 동기 유발시킬 거냐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집단에 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이게 개인 수준에 가 있냐? 개인 수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선호하거나, 뭔가 내가 감정이 어떻다거나, 내 성격이 어떻다거나, 내가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다룬다 그러는데, 리더가 동기부여 시키는데 왜 이게 여기가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제 알아가야죠. 천천히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겠죠. 자, 동기부여란 무엇이냐? 동기부여는 우선 조직행동론에서 동기부여는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행동을 끌어내고 충동지라고 계속하게 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칭칭한다. 우리 이제 여러분 동기부여 배우는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행동을 끌어낸다. 자발적인 자기 스스로 그걸 끌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걸 계속 하게끔 충동질한다는 거죠. 즉,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강도가 있어야, 동기부여의 강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목표라고 하는 게 방향성이죠. 이걸 갖다가 끌어내서 얼마나 크기로 끌어내느냐, 그리고 계속 지속하게 하느냐인 거죠. 자, 학문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향해 행동하도록 자극해서 동기가 생기도록 하고, 이게 이제 유발이죠. 동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끌며, 이게 지향이, 방향성이고요.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럼 교수님, 아까 리더십에서 얘기한 그거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리더가 구성원들을 동기 유발시킬 거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리더의 위치에서 도와주면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왜 거기는 개인 수준에 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모티베이션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이게 이제 라틴어의 to move라고 하는 이제 뭐로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라틴어에 이제 to 쭉 나아가서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동기부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잘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어떤 목표 달성에 행위를 일으키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유지하는 거, 이게 동기유발이다. 동기라고 하는 거죠. 동기고요. 개인이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위를 일으키고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 가는 것, 즉 방향성, 동기유발을 일으키고 강도가 있고 방향이 있고 유지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계속 얘기했죠. 제가 지금 계속 몸이 좀
계속 의자에 앉아있었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대면 수업할 때 계속 제가 지금 여러분 왔다 갔다 막 한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저녁에 와가지고 계속 의자에 앉아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경영학에서는 행위의 자연적인 충동 과정이 아니라 목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동기부여는 누군가가 준다라고 하는 관점이 강하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무슨 차이다? 심리학과 경영학의 차이다.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개인이 자신이 일으킨다라고 했고, 경영학에서는 외부에서 준다라고 했죠. 물론 경영학에서 내부에서 준다라는 걸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 왜 이게 아프다? 개인 수준, 집단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둘이 대화한다, 리더십, 한 사람이 이끌고 한 사람이 따라온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는 개인이 지금 경영학 관점에서 보면 조직 집단 수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개인 수준에 가 있냐? 이게 바로 이제 심리학에서 먼저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실제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게 그 과목 그런 이제 분야, 행동과학이나 이런 분야가 탄생한 건 1928년부터 32년까지 이루어졌던, 24년부터 32년까지 이루어졌던 호선 연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립이 되면서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분야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걸 갖다가 이끌어낸 분야가 어디였냐? 심리학 쪽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사람의 심리학.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동기부여를 동기를 어떻게 바라봤어요? 개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게끔 이 충동을 일으키고 방향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 이걸로 바라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티베이션이란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자의 지속적 노력이다. 이게 이제 경영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경영자의 동기부여 의도는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려는 경우죠. 또 일을 잘해왔어요. 그럼 더 잘하도록 계속하도록 만드는 경우. 또 일을 잘해온 사람의 의욕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오히려 이제 역동기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수에 얽매인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도록 원인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진력해온 사람을 갖다가 보다 이제 물건 많이, 숫자 많이 만드는 거에 진력해온 사람을 어떻게 품질을 더 좋게 만들고 유도하려는 거예요. 혹은 이제 규정을 안 지키던 사람에게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는 아니지만 조직이나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스스로 찾아서 행동하도록 만들려는 경우도 있다. 또 경쟁에서 전의를 불태우도록 유도하려는 경우도 동기부여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기부여는 뭐냐? 조직행동론에서 아까 얘기했죠? 목표를 향한 자발적, 이게 이제 경영학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경영학적 관점에서 누군가, 사람을 갖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실제 개인이 내적 동기 수준 가운데 있는 개인의 내적 동기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동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집단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상급자, 내 상사.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리더십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집단, 그 다음에 일 자체가 나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고, 내 부하 직원이 나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어요.
조직 요인들이 이제 또 외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나는 이 조직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료 집단, 실제 여러분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 혹은 일이 너무 재밌어서, 일 자체가 일이 중요하거나 재밌으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부하직원 자체에 내가 이제 모범이 되고 싶은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부하직원을 경쟁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각각의 이제 동기 수준은 여러분들 자료 그냥 쭉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우선 이제 리더, 상급자, 리더로서의 역할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규칙이나 규정 집행, 하위자의 평가, 자원 분배 등의 관리 행위들도 하위자의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죠. 상급자의 적절치 못한 관리 방식이나 리더십 부재는 개인에게 오히려 역동기를 일으킨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동기라고 하는 거,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개인의 내적 요인에서 그리고 개인의 외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개인의 내적 요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외적 요인은 상하급자, 혹은 동료 집단, 직무 특성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근데 성과에 이 동기부여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성과가 높냐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이라든가 기술 훈련, 업무 지식,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부하직원 동기부여 돼 있다? 물론 돼 있으면 성과가 높게 나타날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요소하고 관련 없이 성과가 그냥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개인의 성과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기부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용이론, 과정이론, 그리고 강화이론이라고 하는 거. 내용이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인간 행동을 인간을 갖다가 동기부여시키냐,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욕구, 본능, 만족. 도대체 이게 뭐냐, 무엇 때문에 인간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몰입을 하는가,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욕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하즈버그의 이온 이론. 뭐 요런 거 뒤에는 몰라도 아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즉, 이 원동력. 도대체 사람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욕구라고 하는 걸 처음에 얘기했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 이론의 시초이다 보니까 이 욕구는 어디서 일어나는 개인의 내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수준에 있었다는 거죠. 심리학 측면에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과정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정, 실제 동기부여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어떤 단계를 밟아서 진행되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실제 개인의 행위가 개인과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서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이 과정 이론에서는 복잡하고 공적이다. 여기에 이제 나온 게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제 기대 이론과 목표 설정 이론이 두 가지가 우리 아까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기반이 된 두 가지 이론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외부 환경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환경적인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칭찬, 격려라고 하는 이런 보상이나 혹은 이제 처벌, 이제 아니면은 보상의 제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이론이다? 강화 이론이다라는 거죠. 자, 크게 이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나눴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용 이론에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 하즈버그의 요인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그리고
과정이론에는 부름의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포터롤 모델, 그 다음에 블로크의 목표 설정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 이제 내용 이론을 한 번씩 그냥 간략하게 쭉 내용 얘기해주고 하고요. 과정이론에서는 부름의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그리고 목표 설정이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실제 매슬로우는 인간 내부의 욕구의 계층 구조에 대한 단계를 이루는 5가지 차원인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 및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세우고 있어요. 실제 1943년 매슬로우가 욕구 5단계 이론을 처음 이제 제안했죠. 그래서 이 5가지 욕구라고 하는 게 생리적 욕구, 즉 가장 낮은 수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라고 하는 거, 음식, 배고픔, 갈증, 성욕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생리적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없으면 거의 죽어요. 여러분 배고픈데 못 먹으면 죽죠. 배고프면은 무엇이든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욕구라고 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보장받고 싶은 욕구. 이제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위험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욕구, 어디엔가 소속해서 타인들과 사귀고 혹은 또 이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회적인 상호작용 기회나 집단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이 소속 혹은 애정의 욕구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명성, 명예, 책임감,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성과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최고로 발휘해서 자신의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생리적 욕구부터 이제 저차원의 생리적 욕구부터 고차원의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혹시 마케팅 수업이나 이런 거 들을 때 욕구, needs라고 하죠. needs, wants, 그 다음에 demands라고 하는 구분을 갖다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라, 고객의 필요를 파악해라,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텐데, 여기서 니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그럼 이 욕구는 뭐예요? 가장 본원적인 욕구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즉,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요. 당연히 밥 먹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플 때 빵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즉, 배고프다라고 하는 건 니즈, 욕구예요. 그러면 빵을 먹는다, 이 본원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니즈고요. 그 다음에 빵을 먹는다, 나는 배고플 때 빵 먹어. 나는 배고플 때 고기 먹어. 나는 배고플 때 밥 먹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필요다. 이걸 갖다 영어에서 원치라고 하는 거다.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마케팅 수업하다 보면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그럼 도대체 니즈를 파악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은 빵 먹는데 배고플 때 빵 먹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빵으로 접근하니까 천만에 배고픈 걸 접근해야 돼요. 니즈를 파악하려면 저 사람 배고파. 그럼 배고플 때 우리 것을 먹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목말라요. 갈증나요. 근데 갈증나는데 어떤 사람 물 먹죠. 어떤 사람 주스 먹죠. 어떤 사람 포카리스웨 먹죠. 어떤 사람 탄산 먹죠. 각자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즉, 갈증난다라고 하는 건 니즈예요. 그 다음에 이 탄산 먹건 콜라를 먹건 좀 똑같은 거죠. 좀 잠을 와서 먹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주스 먹던 물을 먹던 이거는 필요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이제 자기가 뭔가 욕구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햄버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지금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1,000원 안에서의 빵으로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니즈라고 하는 거는 가장 본원적인 욕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매슬로우는 이렇게 5가지의 욕구, 저차원부터 고차원의 5가지의 욕구를 갖다가 나열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하고 여기서 막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 매슬로우는 이 밑에서부터 고차원적, 저차원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고차원의 욕구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우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3일 굶으면 뭐 다 안 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고프면 우선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안전해지고 싶어요. 외부로부터 외부의 위협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 집 짓고 내가 그 안에 안전하게 있고 싶죠. 즉 이거 옷도 뭐예요? 결국 내가 외부의 어떤 햇볕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찬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물론 지금은 무엇까지 이제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에서는 용도는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서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누군가하고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들어간다거나 누군가를 사귄다거나 하고 싶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미 이제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것도 충족이 됐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집단에서 좀 존경받고 싶어서 존경을 받고 싶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단계까지 이제 넘어가면 나는 자아 실현의 욕구, 즉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문제들 뭐 한계가 있다 어쨌다 그러는데 우선 두 번째 이제 ERG 이론. 매슬로우는 이걸 5단계로 나눴는데 이 알더퍼는 이걸 갖다가 몇 단계? 3단계로 나눴어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안 보이나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실제 조직에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제 존재 욕구, 익스턴스, 그 다음에 레이팅스,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성장 욕구라고 하는 이런 3가지 욕구로 이제 구분했죠. 존재 욕구, 즉 앞에서 얘기했던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가 바로 이 알더퍼의 존재 욕구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관계 욕구라고 하는 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즉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욕구, 이거하고 동일하고요. 성장 욕구가 이제 존경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5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걸 몇 가지로? 3가지로 만들었다. 또 앞에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니 교수님, 딸랑 이거 3가지로 만든 게 좀 차이점이에요? 우선 3가지로 만든 게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매슬로우는 밑에 욕구가 충족되어야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번 충족된 욕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충족을 느끼지 않아요. 즉 내가 배고파서 배 채우면요. 그 다음에 안전 욕구로 올라갔죠. 다시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알더퍼는 올라가다가 위에서 막히면 다시 밑에 걸 추구한다는 게, 즉 퇴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물론 이제 이게 실제 처음에 1번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이제 존재 욕구에서 시작을 해서 존재 욕구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존재 욕구가 충족이 되었으면 관계 욕구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관계 욕구가 충족되면 또 성장 욕구로 올라가요. 성장 욕구가 충족되면 이 고차원적 욕구는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7번이 계속 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존재 욕구가 지금 충족이 안 돼 있는 불충족 상태에서 존재 욕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존재 욕구가 충족이 돼서 관계 욕구로 올라갔는데 관계 욕구가 불충족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존재 욕구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퇴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즉 좌절과
태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매슬로의 욕구보다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어차피 욕구 이론.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제 두 가지 욕구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즉, 한 가지 욕구씩만 발견되다. 근데 꼭 인간이 한 가지 욕구씩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론도 다음 이론에 또 마찬가지로 자리를 내주죠. 이제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전체 사회 구성원의 성취 욕구가 강할수록 그 전체 사회, 국가가 잘 살게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게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인데, 이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리더십에서 제가 다루지 않았거나 아마 다른 분반에서는 그걸 다루기도 했을 것 같은데, 역량이라고 하는 거, 이 이론을 갖다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착시키신 분이 바로 이 맥클랜드죠. 역량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조직 내에서 내가 평균 이상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걸 갖다 역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 설명했나요? 하여튼 이 성취동기 이론에서는 성취욕구, 그 다음에 권력욕구, 친교욕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욕구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취욕구라고 하는 건 뭔가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욕구, 장애를 극복해서 높은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능가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성취욕구에 해당이 되고요. 권력욕구라고 하는 건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취하고 싶어 하지 않은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욕구. 내가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독립되어서 실제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교욕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욕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이 친교욕구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성취욕구가 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제 성과 목표를 정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이루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성취욕구가 큰 사람들은 아주 쉽거나 어려운 목표는 피하면 난이도와 위험이 중간적인 목표로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호해요. 왜? 내가 이제 이런 걸 잘한다라고 하는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요. 그 다음에 성취욕구가 큰 사람들은 문제에게 대한 책임을 지기를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성취 동기 욕구는 실제 학습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성취 욕구나 이런 게 강한 사람들한테 이거 과업을 갖다 배치할 때 그걸 갖다가 좀 본인이 도전하고 싶게끔 배치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지속성이 되냐, 뭐 성취성이게 지속성에 대한 연구의 결여 이런 부분이나 뭐 문제들을 존재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맥클랜드의 세 가지 개념의 성취동 욕구가 있다. 물론 여기는 한 번에 두 가지 욕구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취 욕구와 권력 욕구, 혹은 성취 욕구와 친교 욕구, 권력 욕구와 친교 욕구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나씩만 앞에 메슬로우나 알더퍼나 하나씩 나타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허즈버그의 이요인이에요. 허즈버그는 개인이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은 동기를 자극하지는 못하더라. 즉 뭔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자극하지는 못하더라. 그런데 어떤 요인은 동기를 자극하더라. 즉 이걸 열심히 함으로써 막 뭔가 내가 더 하고 싶어지고 직무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이런 걸 갖다 느끼게 되더라. 이런 걸 갖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생요인이라고 하는 건 위생요인, 여러분들 위생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화장실이라든가 이제 주방 이런 부분들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이게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쉽게 그냥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화장실이 깨끗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점의 음식 맛이 좋아요? 아니면 음식점에 좋다라고 평가할 거냐? 라는 거야. 음식 맛이 없는데 화장실이 깨끗하다. 거기 갈 건가요? 음식 맛이 있고 화장실이 깨끗하다라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내겠는데 음식 맛은 별로인데 화장실은 참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 화장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화장실이 좋다고 해서 막 만족을 막 증가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 불만족을 갖다가 없애주는 효과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불만족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조직에서 회사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기업의 정책, 관리, 감독, 작업 조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위생 요인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건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있으면 점점 더 만족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과 발전, 직무 그 자체의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는 거죠. 결국 직무 만족과 성과와의 관계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해서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기 요인,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 이제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위생 요인에 뭐가 들어가요? 급여가 들어가요. 즉 급여 많이 줘봐야 만족을 증가시킨다?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급여는 불만족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거지 만족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줄 필요 없이 일정 부분만 해주면 된다. 불만족을 갖다 없애주기만 하면 되고 굳이 이게 만족을 느끼지는 않으니까 많이 준다고 해서 만족을 막 크게 시키지는 않으니까 일정 부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결국 이 허즈버그의 이어인 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즉 뭐예요? 불만족이 낮아지면 쭉 가면 0을 넘어서 만족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만족이 줄어들면 0을 넘어서 불만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허즈버그는 그렇지 않더라.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은 불만족을 느끼는 요인과 만족을 느끼는 요인이 다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위생요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급여, 감시와 감독, 회사의 정책, 동료와의 인간관계, 작업 조건들, 어떤 직위, 직장의 안전성은 다 뭐예요? 위생요인이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불만족을 줄이긴 하지만 만족을 늘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동기요인이라고 하는 건 직무 수행을 통해 다른 요인들이 많이 얻을수록 많아진다.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취감이라든가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직무 자체가 주는 흥미, 성장 가능성, 책임감, 직무의 도전성, 발전성. 근데 잘 보세요. 이 앞에 거는 회사에서 주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는 동기 요인은 다 어디 거예요? 개인의 내적 상태예요. 결국은 만족 요인, 회사에서 즐겁게 직무 만족하려면 다 뭐 해야 된다? 네 마음이 만족해야 된다.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좋아해요. 왜? 회사에서 급여나 이런 감시와 감독 이런 거 많이 해줘봐야 아니면 이제 감독자 그 인간관계라든가 작업 조건 좋게 해준거나 직위나 이런 것들 좋게 해줘봐야 이거는 불만족을 줄여주는 요인이지 만족을 늘려주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의 성취감이라는 건 다 개인의 내적 상태에서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실제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조직 구성을 동기부여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 요인은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내용 이론을 다뤘어요.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ERG 이론, 그 다음에 이요인 이론, 이제 앞에 또 성취동기 이론, 우리가 지금 하지 않았던 XY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XY 이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시각이에요. X 이론으로 바라보면 관리자가 부하 직원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직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게으르고 뭔가를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고 도전 정신도 없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시형으로 관리해야 돼요. 앞에 우리 이제 배운 이론 중에는 지시형으로 일일이 시키면서 체크하면서 계속 명령을 해야 되는 형태. 이런 게 바로 X 이론이고요. 반면에 Y 이론이라고 하는 건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바라볼 때 직원들은 다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뭔가 완수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Y형 이론을 믿는 관리자들은 부하 직원들한테 기회를 계속 주려고 하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코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형이나 코치형의 리더 형태를 보이는 게 바로 좀 더 이제 발전된다면 위임형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바로 X형, Y형 이론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로 구분을 지었다 보면 실제 각각 이제 욕구 단계설, ERG, 이요인, 성취동기, XY 이론 쭉 했을 때 하위 욕구 이론은 안전 욕구나 생리적 욕구, 존재 욕구, 위생 욕구, 식장 이제 보장 욕구, 월급, 직업 조건, X형 이론 이런 것들이다. 이거는 실제 하위 이론은 한번 충족되면 더 이상 욕구가 증가하지 않는 형태. 그런데 상위 욕구는 무슨 얘기냐? 충족하면 할수록 더욱더 증가하는 형태가 바로 상위 욕구다. 즉, 자기 만족이나 존경의 욕구, 계속 좋은 소리 듣다 보면 계속 듣고 싶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죠. 성취감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 더 느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상위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과 지금 여러분한테 보라색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경계가 뭐냐? 실제 상위 욕구냐 하위 욕구냐라고 하는 경계를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내용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내용 이론, 그다음에 과정 이론, 그리고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용 이론, 이제 그 앞서 동기를 갖다가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외부에서의 어떤 주어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발시키는 요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 수준에서 바라보던 것인지, 동기부여가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리더가, 상사가, 혹은 이제 뭐 일 자체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외부적 요인, 조직 요인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욕구 이론이었다라는 거죠.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건 가장 저차원의 욕구,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욕구 단계를 밟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아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위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욕구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론이 맞냐?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아래 욕구가 충족이 안 됐는데도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 추구하는 경우, 혹은 충족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성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단계를 막 뛰어넘는 이런 단계들도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좀 더 비판하면서 나온 게 바로 알더퍼의 ERG 이론이죠. ERG 이론에서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라고 하는 걸로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다. 즉, 매슬로우가 5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걸 어떻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실제 여기에서는 매슬로우 욕구는 밑에서 위로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위로 올라가다가 막히면 다시 퇴행이라고 하는 거, 밑에의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키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성취동기 이론. 인간은 단순히 하나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욕구끼리도 서로 함께 중복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게 바로 성취동기 이론이에요. 기존에는 하나의 욕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취욕구와 권력욕구, 성취욕구와 친교욕구, 권력욕구와 친교욕구 이렇게 혹은 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뭔가 책임지고 도전하려고 하는 속성이 상당히 강하고 권력욕구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내가 통제받기는 싫어하고 다른 사람 갖다가 어떤 지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거고, 친교욕구는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걸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요인 이론. 실제 기존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단일선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만족이 줄어들면 0을 내려갔다 만족이 없는 상태에 갔다가 불만족 상태로 가고, 불만족이 또 감소하게 되면 0으로 갔다가 만족한 상태로 계속 진행하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하즈버그가 해봤더니,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이제 요인들에 따라서 분석해봤더니, 아니, 불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건 만족적으로 올라가지가 않더라. 마찬가지로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건 불만족으로 막 내려가지가 않더라. 즉, 이 요인이 두 개가 구분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만족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요인, 이걸 갖다가 위생 요인, 그 다음에 그 만족을 자꾸 증가시키는 요인을 동기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형 이론, Y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 즉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어떻게 바라보냐,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했다는 게 내용 이론의 전체적인 틀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내용 이론 틀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이제 과정 이론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